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화요일 증시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다우존스가 1.43%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1.91%,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무려 2.37% 하루 만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달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0월 달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속보로 전달해 드렸던 10월 달 미국의 CPI 지수를 함께 점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발표됐던 10월 달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 보합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인플레이션 CPI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으며 이는 고질적인 고물가가 미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완화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의 노동부의 계절 조정 수치에 따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달 동안 변동이 없었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3.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우존스가 설문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요. 0.1% 그리고 3.3%였습니다. 따라서 0.1을 대비했었는데 0.0이 나온 거고요. 3.3을 예상했었는데 3.2가 나오면서 작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 거죠. 참고로 9월달 헤드라인 CPI는요. 전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8월달에 비해서 0.4%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비해서 9월달은 0.4% 올라갔었는데 9월에 비해서 10월달은 0.0% 갑자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도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헤드라인 CPI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아래쪽에 있는 게 근원 CPI인데요. 두 지수 모두 지금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두 개 모두 만들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근원 CPI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전달에 비해서는 0.2% 올라갔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4%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0.3, 4.1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도 양호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작년 대비 4.1% 올라간 수치는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4%가 2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식에 주식시장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주가 난리가 났죠. 갑자기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MI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배제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준의 FOMC 미팅은요. 12월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12월 13일 날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5.5%까지 떨어졌고요. 동결될 확률이 이제 94.5%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를 보시면요. 불과 11월 13일만 해도 따라서 어제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전이죠. 하루 전만 해도 85.5% 그리고 14.5%로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을 높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15%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는 5%까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헤드라인 CPI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2.5% 하락하면서 식품 지수가 0.3% 올라갔지만 이거를 이제 상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수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잖아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0.3%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도 6.7% 올라갔지만 이거는요 9월달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주거비도 굉장히 좋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6.7%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대세 상승장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허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다 해도 만약에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저하되면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수요일 11월 15일 날 발표되는 경제지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8시 30분에 10월달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전월 대비 0.3% 세일즈가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드 뉴스가 더 이상 굿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얼마 전만 해도 0.3% 감소할 걸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달에 비해서 0.5%, 0.6% 이렇게 급격하게 세일즈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좋아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 경제가 둔화되는구나, 따라서 금리 인상이 멈추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요, 예상치랑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골디락스가 형성되면서 기분 좋게 증시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과연 11월 15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 어떤 수치가 적혀 있을지 내일 방송에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무려 2.37% 폭등을 하면서 많은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어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탑10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러그 파워의 주식이 22%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19.5%, 차지포인트 플러스 17.4%, 업스타트 플러스 16.44%, 블룸에너지 플러스 16.4%,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16.35%, 인바이테 플러스 16.12%, 스테미 플러스 15.97%, 펠로톤 플러스 15.77%, 마지막으로 SMCI가 14.88% 올라가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파가야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SMCI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 대부분 F 아니면 D 플러스 D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 많은 종목들이요, 공매도에 굉장히 심하게 시달렸던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그 파워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공매도율이 26.57%입니다. 전체 주식 중에 무려 26%가 넘어가는 비중을 지금 공매도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지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20.5%, 굉장히 높은 숏 인트레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스타트는 더 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41%가 넘어가는 비중을 지금 공매도가 장악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는 26.4%, 따라서 어제 상승한 종목 중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주가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던 이런 종목들이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느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그렇게 되면요, 성장주들의 주식 주가가 반등할 계기가 마련되거든요. 따라서 공매도를 청산하고 빠져나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2의 성적표입니다. 미주온 탑12에 포함되어 있는 12종목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슈퍼마이크로가 15%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나비타스가 플러스 6.6%, 소파이 플러스 6.25%, 테슬라 플러스 6.12%, 인피니언 플러스 5.16%, 온세미 플러스 4.97%, 우버 플러스 3.14%, TSMC 플러스 2.58%, 아마존 플러스 2.25%, 엔비디아 플러스 2.13%, 팔란티어 플러스 1.17%,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종목 모두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들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요, 최근에 10일의 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연속 상승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200억 달러 이상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10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2016년 12월 기록적인 급등 이후에 최장 기간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추세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최근 랠리 기간 동안 무려 22% 이상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200달러 이상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엔비디아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10일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마지막이 2016년이었고요. 중간중간에 6일, 7일 정도 올라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일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추세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주식은, 엔비디아 주식은 올해만 해도 240% 상승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업그레이드된 칩 때문이죠. 엔비디아는 H200라고 부르는 업그레이드된 칩이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BM3E라고 부르는 이 메모리 칩을 탑재하게 됐기 때문에 AI 개발 및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됐죠.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단 월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카소의 의견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과거에 이전 버전 데이터 센터 GPU를 이렇게 교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에 H100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H200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AI 시장 성장과 성능 요구사항에 대응해서 제품 주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신제품을요,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주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쟁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는요,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라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앞서 나간다. 이러한 위치를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쿤잔 소바니의 의견이고요. 2024년 중반에 H200를 출시하는 엔비디아의 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요, 엔비디아의 영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혜자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AI 프로세스는 SK 하이닉스가 제공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함께 제공되면서 시장에서 최고 성능의 GPU가 될 수 있어 경쟁의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업그레이드 버전 인공지능 칩 H200의 소식은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진 2배 정도 성능이 좋은 새로운 칩이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경쟁 기업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엔비디아 주식은요, 지금 10일 연속 거래일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단 10일 만에 22% 넘게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RSI 지수가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페이지 들어와서 RSI 지수를 잠깐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요, Relative Strength Index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높죠. 71.45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매수 상태가 과연 71에서 마무리가 될런지, 왜냐하면 그 전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85까지 RSI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장 높이 올라갔던 게 73.9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워낙 호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등장하는데요. 딥마인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를 개발했던 기업이죠. 딥마인드가 더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해서 AI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는요, 수십 년간의 과거 기상 조건을 사용을 해서 1분 이내에 굉장히 빠르게 정확한 향후 10일간의 일기예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날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름은 그래프캐스트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프캐스트는 테스트한 지표의 약 90%에서 유럽 예보센터의 표준 예보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비교했을 때 90%나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딥마인드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사의 시스템, 즉 그래프캐스트는요, 사이클론의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고 혹독한 기온을 예측할 수도 있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먼 미래의 극심한 기상 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AI 모델은 수십 년간의 날씨 데이터와 현재 기상 조건을 바탕으로 패턴을 식별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간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공통점을 찾는 거죠. 공통 분모를 찾는 그런 과정이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변하더라.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상 조건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식별해낼 수 있다. 이게 인공지능의 힘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딥마인드의 연구 과학자인 레미 램이 나오는데요. 레미 램에 따르면 그래프캐스트는 날씨 예측을 위한 AI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측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산업과 사회의 요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단순히 그래프캐스트라는 일기예보 인공지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쌓여온 그 데이터만 있다면,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다양한 산업 섹터, 다양한 비즈니스에 도입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힘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커다란 행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막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2024년에는 어떠한 기업이 AI 승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모간 스탠리가 선정한 최고의 인공지능 주식 리스트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를요, 2024년에 가장 순수한 인공지능 발전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메타 플랫폼즈를 가장 중요한 AI 관련 기업으로 뽑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인공지능 수혜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투자 자본 수익률이다. 영어로 ROIC입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의 약자인데요. 여러분들 ROE는 많이 들어보셨죠? ROE는 Return on Equity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 즉 내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ROIC는 약간 다른데 Invested Capital은요, 나의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합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만들었어요. 수익을. 프로핏을 10만 원을 내면 ROE는요. 10 나누기 100이니까 10%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00만 원 말고 꾼돈이 한 100만 원 더 있다. 부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나의 돈 100만 원과 부채 100만 원을 합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순이익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ROE는 10%지만 ROIC는 5%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채까지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모든 캐피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 프로핏을 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ROIC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언 노악이 등장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고요. 대형주부터 비슷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소규모 기업까지 2024년 AI 주식의 잠재적인 승자 목록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브라이언 노악이 얘기하기를요, AI 투자, 테스트, 초기 역량은 모든 부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2024년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AI 투자로서 실질적인 리턴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러한 기업들이요, 더 많은 투자자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한 것은 많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AI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업이
기업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AI를 도입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본의 투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냥 비용만 올라가는 기업은요, 투자 가치가 그렇게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따라서 ROIC를 보면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선정한 5가지의 수혜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두 번째가 우버 테크놀로지고요. 세 번째는 애쉬, 네 번째는 이베이,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중요한 AI 관련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메타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178% 급등했는데요. 자, 노학이 보기에는 메타가 효율성과 간소화된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지배적인 제너러티브 AI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메타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계속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375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4%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효율성의 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효율성의 해라는 것은 단순한 365일의 변화가 아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하더라도 더 간결하고 투자자 수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인 전환, 그리고 문화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타는요, 이제 완전히 그 체질이 바뀌어졌다. 돈을 여기저기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적시적소에 돈을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투자 수익에 중점을 두는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됐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AI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기준했을 때 메타가 가장 효율성이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형주 중에는요, 우버 테크놀로지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등급 매수 의견을 부여했고요. 목표 주가는 $62,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19%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보는 우버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고, 규모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용자 그리고 운전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라이더, 우리 같은 고객들은 더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한다. 얼마 기다리지 않으면 우버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플랫폼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 음식, 화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노학이 선정한 다른 두 개의 AI 지향 기업은요, 알파벳, 아마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요, 13F 파일로 넘어갑니다. 13F 파일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큰 손의 포트폴리오는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빅숏으로 유명해진 공매도 전문 투자자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섹터의 공매도를 시행한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내용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는 올해 전반기 주식시장과 10여 년 전 주택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투자 세계의 일부가 너무 과열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락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어떤 섹터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하냐, 여기 나와 있죠. iShares 반도체 ETF, 우리가 SOXX라고 부르는 ETF인데요. 이 SOXX에 대한 10만 주에 대한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화요일날 발표된 13F 파일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옵션 포지션의 정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SOXX 주식의 명목 가치를 보니까 한 4,700만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이클 버리가요,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황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신고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버리는요, 분기 중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에 대한
풋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개월 전에 제가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드릴 때 공매도 두 개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스파이였고요. 하나는 QQQ였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분기에 굉장히 좀 두 개 모두 좋지가 않았습니다. 10% 이상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마이클 버리는 이번에도 승자가 됐다.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5만 주, JD.com 12만 5천 주 등 새로운 매주 포지션을 공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 마이클 버리가 보유하고 있는 탑 10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종목에 의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지금 뭐 파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의 17.4%를 스텔란티스에 지금 놓고 있고요. 자, 체인지를 보시면 보유 비중을 무려 23% 이상 급등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넥스타 미디어 그룹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금의 15.89%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224% 보유 비중을 늘린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스타벌크 커리어고요. 자, 스타벌크 커리어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10.9%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비중이 35%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새로운 종목인데요. 부킹홀딩즈 10.5%, 알리바바는 9.8%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클 버리는 유로나브라는 선박 운송 회사의 지분을 무려 372%나 급등시켰고요. JD.com의 주식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큰손의 포트폴리오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워터입니다. 브릿지워터는요, 운용 자금의 규모로 따지면 1등 헤지 펀드죠.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이번에 13F 파일에 따르면요, 3분기에 보유 주식을 늘린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M 컴퍼니, 두 번째 에봇 레버러터리고요. 세 번째로 베스트 바이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히 정리한 게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 그리고 두 번째는 쇼피파이입니다. 애플하고 쇼피파이를 왜 정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워터의 탑 10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위는 ETF입니다. IEMG를 지금 현재 5.52%라는 비중을 가지고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7% 가까이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IVV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1.5% 올라가면서 투자 비중은 5.31%로 상승했고요. 세 번째는 P&G입니다. P&G 역시 4% 더 샀죠. 그러면서 4.23%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9.51% 큰 폭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자산의 3.04%를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역시도 2.53% 증가시켰고요. 펩시코도 더 샀습니다. 4.4% 증가, 월마트도 5% 더 샀고요. 자, 반면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3.8% 투자 비중을 줄였고요. 존슨앤존슨도 14% 비중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4% 이상 추가로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마트머니의 포트폴리오는 빌 에크먼이 운영하고 있는 퍼싱 스퀘어고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딱 한 종목을 지금 테크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테크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빌 에크먼이 꽂힌 메가테크 기업의 이름은 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는 3분기에 알파벳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빌 에크먼이 운영하고 있는 퍼싱 스퀘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여기에 제출한 13F 파일에 따르면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 A의 주식 보유량이 430만 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55G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940만 주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고요.
GOGL 그리고 GOOG의 차이점은요. 위에 나와 있는 GOGL 같은 경우는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OG는 반면에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펄싱 스퀘어의 알파벳 전체 보유 비중은 최근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구글이 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이 1등 종목이 됐고요. 전체 보유 비중은 이제 1.79 빌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체인지를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18.8%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2위는 아직까지 치폴레죠. 치폴레는 변화가 없고요. 세 번째 레스토랑 브랜드 역시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힐튼인데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보유 비중을 10.4% 증가시켰고요. 다섯 번째 로우 컴퍼니 같은 경우는 5.4% 오히려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13F 파일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고요. 아팔루사가 메가테크에 대한 노출을 높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딱 한 종목은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딱 한 종목에 대한 전망은 좀 떨어졌고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아팔루사가 팔아버린 테크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는 최근 분기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다 증가시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딱 하나는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투자 자금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했던 애플의 지분은요. 48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매도한 종목이 좀 있는데요. 브로드컴, 케이던스 디자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예 포트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알리바바, 바이두, JD.com 같은 중국 쪽의 투자 비중도 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테퍼의 탑 10 종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위는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전체 자금의 11.56%가 들어가 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30%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10.19%를 담당하고 있고요.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31.85%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존도 18.5% 추가적으로 샀는데요. 이제 보유 비중이 9.41%로 증가했고요. 엔비디아는 8.8%,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변화는 없고요. 아주 조금 더 샀죠. 자, 알파벳 같은 경우는 7.16%를 담당하면서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19%나 비중을 늘렸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1.4% 아주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현재 전체 자금 중에 6.5%를 우버에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중을 줄인 종목이 3개 있죠. 알리바바는 19.5%를 팔았고요. AMD는 마이너스 1.52%, 인텔도 7.75%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13F 파일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13F 파일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일 역시도 13F 파일 특집으로 방송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자, 내일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